자, 오늘은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로 경원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작년도 기말고사 분석을 좀 해볼게요. 2024년도 자, 1학기 기말고사는 출제 범위는 연방부터 끝까지예요. 자, 이 시험 범위는 똑같습니다. 자, 작년도 마찬가지,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연방에서부터 끝까지 마찬가지고요. 자, 객관식 24문항 100점. 아래 2023년도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난이도 볼까요? 난이도는 재작년에는 52, 17문제.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 정도 난이도가 5문제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배치가 됐고요. 배점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재작년에는 3점짜리가 2문제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4점짜리 문제가 치중이 되었었는데 자, 작년에는 3점짜리도 늘고 즉 4점짜리 문항이 3점짜리와 10점짜리로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 문제도 10문항으로 무려 엄청 많이 늘어났었죠. 작년에.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도 아마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점이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 출제 단원별로 한번 문항수를 한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3문제, 활용 3문제, 1차 함수야 그래프. 자, 10문제에 41점. 엄청나죠? 자, 근데 이것은 경원중학교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보실까요? 아래 재작년도 보면 1차 함수와 그래프 단원에서 15문제나 나왔어요. 62점이고. 압도적이죠? 자, 그래서 경원중학교는 이 단원에서 매우 많이 출제된다. 배점도 매우 높다는 걸 잘 알 수 있고 공부를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항도 그 단원에서 주로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주로 출제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차 함수와 그래프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년 10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문제죠. 중간 정도의 문제예요. 자, 한 개에 2,500은 사과죠. 그 다음에 1,500은 복숭아를 합쳐서 15개 산다. 자, 복숭아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사과를 X라 하고 X개, 복숭아를 Y개를 샀다고 했는데 15개니까 당연히 X 플러스 Y는 15 요식이 하나 준비되고요. 다음에 주문을 잘못해서 사과와 복숭아의 개수가 바뀌어서 처음 주문 금액보다 3,000원이 많아졌다. 자, 그러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주문 잘못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사과와 복숭아가 바뀌었어요. 즉 2,500에다가 어떻게 y를 곱해야 돼요. 2,500에다가 사과를 y개를 한 거죠. 다음 복숭아를 x개를 요게 잘못한 거죠. 근데 처음 주문은 뭐죠? 처음 주문은 2,500 사과를 x개 복숭아를 y개를 사려고 했던 거죠. 요 차이가 바로 얼마다? 3,000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자, 빼면은 어떻게 뺍니까? 이렇게 자, 빼면은 1000x 1000y가 3,000원이다. 자, 1000으로 약분하면 이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두 개를 그냥 변기를 더합시다. 더하면 x가 사라지면서 2y는 18. 따라서 y는 9개, 복수항의 개수 9개가 되겠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였습니다. 활용 문제였어요. 자, 다음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역시 연방 계산이네요. 자, 2의 해는 1의 해의 x를 바꾸어 놓은 것과 같다 이거예요. a 빼 개수를. 그러면 이 2는 결국은 뭐냐면 1은 그대로 놔두고 2는 1의 해를 바꿔놔. 뭐 x, y를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놨다. 즉 그래서 이걸 우리가 3번이라 한다면 결국 뭐냐면 1과 3의 해가 같다는 얘기예요. 1과 3의 해가 같다. 자, 1과 3의 해가 어떻다? 같다. 자, 따라서 우리는 같으니까 미지수가 없는 자, 요식과 요식 요 두 개를 가지고 풀어 봅시다. 자, 그러면 3x 7y는 마이너스 5고 6x 4y가 10이에요. 자, 따라서 요 두 식을 풀면 자,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게요. 위의 식을 2배 해서 뺍시다. 2배 해서 빼면 x는 없어지고 2배 하면 14에서 y는 마이너스 2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 그 x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죠. 나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 조 1번식에 대입하면 자, 이래서 x, y가 3, 3a-2가 5 됐죠? 따라서 a는 3분의 7 다음 3번에서 3y 마이너스 6 더하기 15 그걸 b니까 자 b는 9가 되겠어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3분의 7 곱하기 9니까 약분하면 21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방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서로 바뀐 것, 개수를 잘못 보고 이런 문제는 너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충분히 잘 풀었을 거예요. 자, 다음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이제 1차함수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우선 나를 보면은 조건 나에서는 뭐냐면 조건 나에서는 기울기가 평행이죠. 기울기 평행이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평행이니까 뭐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즉 다시 말해서 뭐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a다 했으니까 이 두 식으로부터 나와 다로부터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조건 가를 적용을 시켜 봅시다. 자, 조건 가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F1 자, 이게 fx니까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고요. F-1은 1 더하기 a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2분의 자, 마일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이것이 절대값 a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뭐가 되죠? 자, 정리하면 a는 사라지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절대값 a가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이 조건 나에서 평행이라 했잖아요. 평행이기 때문에 이거와 평행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갖고 y 절편일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a는 1이 안 되게 됩니다. 1이 되면 일치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a가 1이 아니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구하는 것은 a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니까 자, f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평행일 조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바로 그 개념을 응용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20번 넘어갈게요. 자, 20번은 요거는 좀 특별한 문제예요. 다각형의 둘레의 길인데요. 자, 한 변이 3인 정N각형을 계속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자, 육각형이 있고요. X개의 정팔각형으로 만든 도형의 둘레를 기하면 이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정팔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일에 X가 1이라면 한 개라면 정팔각형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이렇게 정팔각형. 자, 정팔각형입니다. 자, x가 1이라면 당연히 둘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당연히 8이에요. 자, x가 2라면 이 인접한 부분, 이 한 부분이 딱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어떤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양쪽 두 팔각형에서 왼쪽과 오른쪽 두 팔각형에서 한 변씩 빠지는 거예요. 즉, 두 개가 빠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변의 개수는 x가 2일 때는 만일에 이거 8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8 자, 두 개인데 8이죠. 그런데 몇 개가 빠져요?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두 개가. 그렇죠? 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해야겠죠? 자, 수가 만약 x가 3개라면 어떨까요? 자, 3개라면 당연히 3개 곱하기 8 변의 개수는 그런데 두 군데씩 빠지죠, 그치? 두 개가 두 번씩 빠져요. 맞죠? 두 개가 두 번씩 빠져요. 곱하기 3. 이렇게. 자, 그러면 x개라면 다 떨어져 있으면은 뭐 x 곱하기 8이겠죠. 8. 그런데 뭐가 빠진다? 두 개씩 빠지는 것이 몇 번 빠진다? 두 개씩 빠지는데 이것이 x 마이너스 한 번 빠집니다. 그렇죠? x가 두 개일 때는 2 곱하기 1 양쪽에서 하나씩 x가 3개일 때는 이 두 군데씩 2개 x가 4일 때는 3개 빠지겠죠. x개일 때는 당연히 우리가 x 마이너스 한 군데가 빠져요. 자, 그래서 곱하기 한 변이 3이니까 3 이것이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둘레의 길이를 정리를 해보면 8x, 6x니까 6x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되잖아요. 됐죠? 자, 이것이 우리
150이라고 했으니까 50 약분하죠. 자,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약간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1차 함수예요. 자, 1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가 넓이를 2등분한다. 자, y절편이 1이니까 1 찍고 쫙 갈 텐데 이것이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 요 가운데 자, 바로 요 점 5,3을 지날 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넓이를 2등분 하는지 한번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사다리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5,3을 지날 때 위쪽 이 사다리꼴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윗변의 길이는 5고요. 높이는 1이에요. 그럼 이제 요 길이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것은 우리가 1차 함수를 이용할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0,1과 보세요. 0,1과 어디 5,3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y절편은 1이고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는 5분의 2예요. 그래서 y는 5분의 2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때 y좌표가 2가 되는 x를 찾으면 x는 2분의 얼마 되죠? x는 2분의 5가 돼요. 됐나요? x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이 여기가 2분의 5란 얘기죠. 2분의 5란 얘기죠. 그래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 넓이를 계산해 보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1 그러면 2를 자 2분의 15 4분의 15가 돼요. 이 4분의 15는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 얼마죠? 빗금친 부분의 전체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잘라보면 위에는 5 밑에는 2 해서 전체 넓이가 7이거든. 그럼 이거는 2분의 7보다는 크죠? 왜? 2분의 7은 4분의 14잖아요. 커요. 즉, 이 사다리꼴 넓이가 절반보다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제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지나야 된다? 5,3보다 살짝 위를 지나줘야 된다. 이렇게 지나줘야 된다. 됐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요. 이것이 a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넓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지나면 여기 요 좌표 y가 2일 때니까 요 식에서 자 y가 2일 때니까 여기는 a분의 1이 되고요. 요 점은 y가 3일 때니까 자 여기서 y가 3일 때면 a분의 2가 돼요. 예? 그래서 윗변의 길이가 a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넓이는 자 넓이 s는 2분의
윗변, 아랫변 곱하기 넓이 이거죠. 이것이 2분의 7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분자 요것이 7이 돼야 된다. 요것이 7이 돼야 된다. 그러면 a분의 3이 7이니까 3은 7a. 따라서 a는 7분의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의 활용 문제예요. 자, 다음 22번을 볼게요. 자, 22번은 역시 이것도 난이도 상 문제인데요.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읽고 그림을 잘 그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선 A가 1,A인데요. 그다음에 B, C 그리고 A, B가 다 음수예요.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A는 1,A인데 1,A, 1,A, 1,A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A예요. 1,A. 자, 다음 B는 마이너스 3. B는 여기네요. B, 3,고 0,6이에요. 이 밑에 있습니다. C, 0,6. 자, 선분 AB와 선분 OC가 여기 있고요. 선분 AB와 선분 OC가 0,B에서 만난다. 여기 이게 D입니다. 그때 BOD의 넓이와 이 넓이, 그 다음에 ACD의 넓이, 이 넓이네요. 넓이가 같다 나왔어요. 삼각형 BOD의 넓이와 AC의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요 D의 좌표 D가 0,B인데 이거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볼 텐데요. B가 마이너스 3,0이잖아요. 자, 요건 우선 우리 직선 AB의 Y절편이에요. 직선 AB의 Y절편. 자, 직선 AB인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자, 이거 BD의 기울기와 BD, 직선 BD. 자, 이거 직선 BD의 기울기와 우리 BA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일단 BDA가 직선에 있으니까 BD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BD의 기울기는 3분의 B이고요. BA의 기울기는 4분의 A가 되죠. A. 자, 그래서 3A는 4B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 조건을 한번 써 봅시다. 자, 삼각형 BOD와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 같다 했는데, 자, B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O 3 곱하기, 자, 조심할 게 있어요. 마이너스 B예요. B가 음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B예요. 는 ACD는 2분의 1 곱하기, 자, B 빼기 6이니까 이거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얘를 풀면 마이너스 3B, 어차피 2분의 1은 사라지고 3B, 그 다음에 B 더하기 6입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기억에서 A는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A, B가 같으냐? 자,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다 뭐 구했는데요. 기억은 당연히 틀렸고요. fx의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하면 fx의 그래프 O와 A를 지나는 거네, 그렇죠? 자, 원점과 1,A를 지난다. 뭐가?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요거. y는 ax죠. 그래서 이게 y는 ax인데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x가 돼요. 자, 이것을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시킨다? 그럼 당연히 c를 지나죠. 마이너스 6이면 1로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원점이. 그런데 이 BC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B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BC의 기울기도 즉 직선 BC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fx를 아래로 6만큼 내리면은 결국은 BC를 다 지나게 된다. 맞습니다. 다음 BOD의 넓이는 AOD, BOD의 넓이는 AOD의 넓이. 자, 디귿 삼각형 BOD의 넓이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이죠? 이거죠. 그래서 4분의 9예요.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OD는 BOD, AOD. 이거 굳이 안 구해도 되네요. 그죠? 자, BOD는 여기고요. 여기고요. AOD는 요거예요. 요거. 이 두 삼각형은 자, BOD와 삼각형 AOD. 이 두 삼각형은 밑변 OD를 공통으로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높이만 재면 되는데 높이가 바로 뭐냐? 높이가 얘는 BO 3이고 얘는 요거 1이에요. 1. 그래서 3과 1 높이의 비율대로 그 비율은 넓이의 비율은 결국은 3대 1이 된다. 따라서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23번 문제인데요.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연방인데요. 자, 난이도 상 좀 어려워요. 자, 우선 봅시다. 전체 360명. 자, 상위 10%는 오디션의 기회. 즉 몇 명입니까? 36명이에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학생의 평균 점수는 56점. 볼 수 있는 학생의 최저 점수는 다음 만족하고요. 자, 볼 수 있는 학생의 최저 점수 X점. 볼 수 있는 학생의 평균 점수를 Y라 한다. 자, 포지션을 볼 수 없는 학생, 볼 수 있는 학생의 평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오디션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최저 점수 X는 전체 학생 평균보다 전체 학생 평균 이걸 알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의 평균 한번 볼까요? 전체 평균. 자, 전체 평균은 일단 먼저 전체 인원은 360명이고요. 자, 오디션을 볼 수 있는 학생 몇 명입니까? 36명이죠. 얘네들은 평균 점수가 Y점이니까 Y를 곱하면 총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점을 360으로 나눠야 돼요. 자, 오디션을 볼 수 있는 학생은 36명이고
얘네들의 평균 점수가 y이기 때문에 y 곱하면 얘네들의 총점. 볼 수 없는 학생은 36명 빼면 몇 명이에요? 324명이죠. 얘네들의 평균 점수는 56점이니까 이거 곱하면 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360으로 나누면 전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분자가 뭐다? 분자가 요 두 개 더한 것이 전체 총점이 된다. 그것을 전체 인원으로 나눈 것이다. 자, 이거 정리하면 10분의 y 요거 약분을 좀 해야 되죠. 360분의 자, 약분을 계산하면 5분의 252가 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건 가는 x는 얘보다 20점이 높다.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나에서는 볼 수 있는 학생의 평균 점수의 y의 2분의 1보다 x는 y의 2분의 1보다 36점이 높다. 자,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요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자, 이 두 식은 같은 거니까 그냥 풀죠. 10분의 y 5분의 252 20 2분의 y 36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얘 이렇게 넘기고 얘 넘기면 5분의 252 빼기 16 그리고 2분의 y 10분의 y죠.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5 빼기 1 4y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5분의 2y고요. 좌변은 5로 통분하면 5분의 얼마지? 80을 빼니까 172가 되죠. 자, 따라서 5는 필요 없고 y는 2분의 172니까 86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2분의 y니까 2분의 86 더하기 따라서 79점이 됩니다.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연방 활용 문제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해진 방향을 탐지하는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순찰하고 있었고요. 이 구조선이 오전 8시에 A에서 남쪽으로 180도 지점. 자, 남쪽으로 180km 지점. 자,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전체 얼마? A섬. 자, A섬은 여기로 합시다. 이렇게 A섬입니다. 전체 180km 떨어져 있었어요. 자, A섬 근처에서 어떤 선박이 실종되던 순고를 접수하고 A섬을 향하여 시속 4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출동했다. 자, 구조선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구조선이 실종선을 최초 탐지한 순간 실종선박은 구조선으로부터 동쪽으로 20, 북쪽으로 5. 자, 이제 이 구선이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제 요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았더니까 실종 선박은 동쪽으로 20, 북쪽으로 5. 여기가 있었어요. 20하고 5.
그런데 A섬으로부터는 동쪽으로 20, 남쪽으로 25. 자, A섬은 동쪽으로 20, 남쪽으로 25만큼 떨어져 있을 때. 아,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좀 과하게 그렸네, 그치? 자, 우리 A섬을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20, 25만큼 떨어져 있었다. 이렇다는 얘기네요. 자, 그럴 때 이때 시각은 몇 시냐 이거예요. 자, 구조선의 속력이 나왔잖아요. 구조선의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만 알면 돼요. 즉, 점 P까지 최초 B에서 P까지 이동한 거리만 알면 즉 BP의 이 거리만 알면 속력이 아니니까 시간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그림으로 딱 보니까 여기가 25, 20 전부 30이네요. 그렇죠? 30이니까 180에서 30 빼면 이 밑은 얼마다? 180에서 30을 빼면 150km 되는 것이고, 이때 걸린 시간은 150을 40 속력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 3, 12, 4와 4분의 3, 3시간하고 4분의 3시간. 자, 4분의 3시간은 45분이죠. 그래서 8시에 출발했으니까 최종 시각은 몇 시가 된다? 8시에다가 3시간하고 4분의 3시간을 더하는 거니까 11시하고 45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될게요. 자, 이렇게 24년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상 정도의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연방과 그 다음에 어디? 연방과 1차함수의 그래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예요. 마지막으로. 자,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과 공부하고 있습니다.